오늘까지, 오늘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 나와.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계속 일해야 해요. 자식 때문에, 그놈의 새끼 밥줄 때문에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딸. 바로 10년 전 지 엄마 죽고 제 손으로 내쫓은 외동딸 미영이입니다. 가난한 놈이랑 살 거면 내 눈앞에서 꺼져. 너 같은 년은 내 딸도 아니야. 그때 그 모진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매일 밤 왕달구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던 딸, 10년 만에 찾은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돈? 명예? 다 부질없어 자식 놈 등 따수고 배부르게 못 먹이면 그게 무슨 압이야.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스토리 놓치지 마세요. 늙은 아버지가 써내려가는 처절한 참회로 기자, 통쾌한 복수극. 회장님의 이중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왕달구는 입고 있던 최고급 실크 잠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릿한 냄새가 나는 낡은 러닝셔츠와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진 가발을 눌러 쓰고 검정 테이프를 칭칭. 감은 돋보기 안경까지 쓰니 영락없는 동네 바보 영감입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됐다. 벤츠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벤츠야. 내 자가용은 저기 있어. 그가 가리킨 건 다 찌그러진 자전거. 오늘부터 왕달구는 회장님이 아닙니다. 강남 귀족 유치원 노블레스의 임시 경비원 겸 청소부 왕씨 영감으로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 노블레스 유치원의 아침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번쩍번쩍한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사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내립니다. 어머, 선생님, 우리의 기죽게 왜 자꾸 뒷자리에 앉혀요? 원장님, 이번 영어 발표회 센터는 우리 민준이인 거 아시죠? 돈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한 그곳. 왕달구는 유치원 정문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매의 눈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거기 쓰레기 좀 빨리 치워요. 냄새나게 진짜. 표독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 유치원의 주인 최마담 원장입니다.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눈빛만은 살모사처럼 독한 여자. 왕달구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대답합니다. 예. 원장님, 금방 치우겠구만요. 어휴, 어디서 저런 군뱅이 같은 노인네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빨리 좀 움직여요. 최마담이 힐끗 눈을 흘기며 지나갑니다. 왕달구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게 내 건물이었으면 당장 주둥이를 꿰매버렸을 텐데 싶지만 꼭 참습니다. 지금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건물 뒤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무거운 드럼통을 낑낑거리며 끌고 나오는 여자. 다 낡은 앞치마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하지만 왕달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미영아, 10년 전 백옥 같던 피부와 찰랑거리던 긴 생머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텄고 허리는 휘어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내 딸 미영이가 금지옥엽 키운 내 딸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먹다 남은 짬밥통을 나르고 있습니다. 왕달구는 숨이 턱 막혀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놈들아. 내가 이 아이 압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때 미영이 잠시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훔칩니다. 그러다 쓰레기통 옆에 숨어있는 꾀재재한 노인, 왕달구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딸은 아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0년 세월이 아비를 늙게 만들었고 고된 삶이 딸의 눈을 흐리게 만든 탓일까요? 아니면 설마 천하의 왕달구 회장이 이런 꼴로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해서일까요? 아, 예, 오늘부터 일하게 된 왕 씨라고 합니다요. 왕달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미영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아침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식으면 맛없는데. 그녀가 건넨 건 따뜻한 두유 한 팩과 찐 고구마 하나. 자신도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도 늙은 경비원에게 먼저 먹을 걸 건네는 그 착한 심성. 왕달구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푹 눌러 쓴 모자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요. 힘드시면 쉬엄쉬엄 하세요. 원장님이 좀 깐깐하시긴 해도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미영이 다시 무거운 짬통을 들고 주방으로 사라집니다. 왕달구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따뜻한 고구마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가슴을 데웁니다. 할아버지, 상념에 잠겨있던 왕달구의 바짓가랑이를 누군가 잡아당깁니다. 내려다보니 웬 꼬질꼬질한 녀석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에 짝짝이 양말,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있지만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한 아이. 바로 왕달구의 외손자 7살 지훈이입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고 유치원비가 없어 정식 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혼자 노는 아이. 할아버지가 새로 온 빗자루 귀신이야? 허허, 이 녀석 보게. 빗자루 귀신이라니. 나는 이 유치원을 지키는 대장이다. 에이, 뻥치시네. 옷이 구멍 났는데 무슨 대장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구멍 난 옷 입으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고. 7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왕달구는 콧잔등이 시큰해져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할애비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럼 내가 호해줄게. 고사리 같은 손이 왕달구의 주름진 뺨을 어루만집니다. 돈 냄새만 쫓던 사채업자 왕달구의 인생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닿은 순간입니다. 내 딸이 낳은 새끼, 내 핏줄. 왕달구는 속으로 맹세합니다. 지훈아, 이 할애비가 너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왕자로 만들어주마. 저기 저 싸가지 없는 원장놈이 내 앞에서 기계 만들어주마. 그때였습니다. 유치원 복도 쪽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들려옵니다. 아, 왕미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왕달구와 지훈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복도 끝, 최마담 원장이 미영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라 이건 버리려던 빵인데요. 버리려던 거? 웃기고 있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맨날 주방에서 남은 우유랑 빵 훔쳐다가 내 아들 새끼 먹이는 거 다 알아. 최마담이 미영의 손을 내치자 비닐봉지가 터지며 빵과 우유가 복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구경하고 학부모들도 수군거리며 쳐다봅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진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려던 건데. 지훈이가 배고파해서.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거지 근성 못 버린다더니 도둑질까지 가르쳐? 당장 그 더러운 빵 주워 먹어. 내 아들 주둥이에 쳐넣으란 말이야. 미영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지훈이가 엄마 하고 달려가려 하지만
왕달구가 아이를 꽉 끌어안습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왕달구의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튑니다. 바닥에 흩어진 빵 조각, 터져버린 우유팩.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빵을 줍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신세이기에, 아픈 엄마를 둔 죄인이기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원장님. 미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진 우유 위로 번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왕달구의 입술이 터질 듯 깨물립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돕니다. 그래, 잘 받았다. 왕달구는 품에 안긴 손자 지훈이의 귀를 막아주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마담을 노려봅니다.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마담, 내년이 오늘 내 딸한테 먹인 그 눈물 젖은 빵, 내가 조만간 다이아몬드 박힌 철퇴로 돌려주마. 바닥을 기는 딸과 하늘을 찌를 듯 콧대를 세운 원장, 그리고 그 뒤 그림자 속에 숨어 칼을 가는 늙은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 돈주를 쥐락펴락하는 현금왕의 진짜 사냥이 시작되려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유치원 뒤편, 한평 남짓한 경비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이곳은 낮이나 밤이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좁은 방은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합니다. 왕달구 회장, 아니 경비원 왕 씨가 쪼그리고 앉아 손자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배, 이거 봐라. 내가 그렸다. 지훈이가 꼬깃꼬깃한 달력 뒷장을 펼쳐 보입니다. 달구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순간 달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것은 7살 어린아이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 하나로 그렸는데도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는 용 한 마리. 비늘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살아있고 금방이라도 종이를 찢고 승천할 듯 기세가 대단합니다. 허,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게냐? 보고 그린 것도 아니고. 응,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린 거야. 이 용 타고 우리 엄마랑 할배랑 하늘로 슉 날아가는 거야. 그럼 원장 아줌마가 못 쫓아오잖아.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하지만 달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구나.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용을 타고 날아가는 상상을 했을까. 동시에 달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칩니다. 이 녀석 천재다. 내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타고난 재능이다.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귀한 재능. 지훈아, 이 하레비가 약속하마. 너는 용을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용을 부리는 주인이 되게 해줄게. 정말? 할배 거짓말쟁이 아니지? 그럼 사나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느냐. 두 남자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킬킬거릴 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좁은 방을 침범합니다. 최마담 원장입니다. 코를 쥐어짜며 인상을 찌푸리는 꼴이 가관입니다. 아우, 냄새. 아저씨, 여기서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농땡이 피우는 거예요. 지금. 달구는 황급히 일어나 굽신거리는 신용을 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오셨습니까? 하여. 잠시 애가 갈 데가 없어서. 핑계는. 그리고 너 강지훈. 너 내가 창고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누가 여기 기어오래? 너 때문에 우리 유치원 물 흐린다고 학부모들 민원 들어오는 거 몰라? 최마담의 눈길이 지훈이 손에 들린 달력 종이에 꽂힙니다. 그녀는 거칠게 종이를 낚아챕니다. 이건 또 뭐야?
어디서 종이를 훔쳐다가 낙서를. 최마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눈빛. 미술 전공은 아니어도 강남 바닥에서 20년 굴러먹은 그녀의 눈에도 이 그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있을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가 떠오릅니다. 대상 수상자는 명문 사립 초등학교 입학 가산점이 주어지는 강남 엄마들이 목숨 거는 대회. 이번에 VIP 학부모인 민준 엄마가 아들의 수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민준이가 그림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 최마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거 내가 그렸니? 네, 제가 그렸어요. 돌려주세요. 지훈이가 손을 뻗지만 최마담은 종이를 높이 쳐들며 비웃습니다. 거짓말. 내까짓게 이런 걸 어떻게 그려? 이거 어디서 베꼈지? 아니면 훔쳤니?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렸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거짓말쟁이한테는 벌을 줘야지. 이 그림은 압수야. 증거물로 내가 보관하겠어. 안 돼요. 그거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그린 건데. 울먹이는 아이 앞에서도 최마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경멸 어린 시선으로 달구를 쏘아봅니다. 그리고 아저씨, 내일부터 이 애새끼 유치원에 들이지 마세요. 엄마 일하는데 짐짝처럼 달고 다니는 거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알았어요? 쾅! 경비실 문이 닫히고 지훈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달구는 우는 손자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선량한 경비원의 눈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심판을 준비하는 저승사자의 눈입니다. 감히 내 손자의 재능을 도둑질해? 그걸로 장사를 하시겠다? 달구는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그림을 가져간 이유. 분명 다른 부잣집 아이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대회에 내보낼 속셈일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하지만 달구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복수는 뜨거울수록 망치기 쉽고 차가울수록 잔인해지는 법이니까요. 잠시 후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유치원. 달구는 화장실 가장 구석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폴더폰을 쓰는 척 연기했지만 그의 진짜 전화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 열린다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주최 측이 어디야? 잠시만요. 예, 미래예술재단입니다. 이사장과는 지난번 골프 회동 때 안면이 있으십니다. 그래, 잘 됐군. 그 재단 우리가 후원한다. 예, 갑자기 말씀이십니까? 규모가 작아서 굳이. 잔말 말고 시행해. 단 조건이 있어.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 내가 맡는다. 그리고 이 대회 대상을 뽑는 방식 현장에서 내가 직접 바꿀 거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내일 아침 차 준비해. 자전거 말고 어떤 차로 준비할까요? 제일 크고 제일 비싸고 제일 위압적인 놈으로. 이왕이면 검은색 리무진이 좋겠어. 번호판은 1호차 달고 와. 전화를 끄는 달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가발을 벗자 희끗희끗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본래의 머리카락이 드러납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지만 그 풍채는 영락없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2 W홀딩스의 수장입니다. 최마담, 내가 훔쳐간 건 종이 한 장이 아니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거야. 다음 날 아침
노블레스 유치원 앞은 평소처럼 등원 전쟁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민준 엄마를 비롯한 VIP 학부모들이 최마담을 둘러싸고 호흡 깔깔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머, 원장님. 이번 대회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그림 실력이 갑자기 확 늘었더라고요. 호호. 그럼요, 어머니. 민준이가 영재라니까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했으니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죠. 최마담이 민준 엄마에게 윙크를 보냅니다. 지훈이의 그림을 민준이가 그린 것처럼 바꿔치기 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진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치원 입구 쪽 도로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차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더니 집채만한 검은 물체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길이가 버스만한 최고급 리무진. 본닛 위에는 황금색 엠블럼이 번쩍이고 창문은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어머, 저 차 뭐야? 벤틀리야? 롤스로이스야? 세상에, 저런 차는 회장님들만 타는 거 아니야? 우리 유치원에 저런 학부모가 있었나? 최마담의 눈도 휘둥그레집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학부모 명단에 저 정도 급의 재력가는 없었습니다. 차가 정문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내려 뒷문을 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구두코가 반짝이는 최고급 수제화가 먼저 땅을 밟습니다. 이어 나타난 사람은 은색 지팡이를 짚고 중절모를 쓴 노신사.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기는 노인입니다. 최마담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갑니다. 아유, 어르신. 귀한 분께서 누추한 곳엔 어인일로. 노신사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최마담을 내려다봅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최마담은 뒷목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빛. 분명 낯이 익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억 속 왕달구는 쭈그려 앉아 쓰레기를 줍던 냄새나는 노인뿐이었으니까요. 여기가 도둑놈들이 운영한다는 그 유치원인가? 묵직한 저음이 좌중을 압도합니다. 최마담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도둑놈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내 손자의 물건을 훔쳐다가 장사질을 한다기에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소. 손자분이 누구신데요? 왕달구는 지팡이로 유치원 건물 벽을 쾅 하고 내리칩니다. 그 소리에 놀라 최마담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달구는 유치원 구석, 쓰레기장 쪽을 가리킵니다. 그곳엔 영문도 모른 채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미영과 엄마 다리 뒤에 숨어 있는 지훈이가 있습니다. 저기 저 아이. 강지훈이 내 손자요. 순간 유치원 앞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최마담의 입이 쩍 벌어집니다. 미영도 놀라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가장 놀란 건 지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경비복을 입고 있던 할배가 오늘은 TV에 나오는 왕처럼 멋진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왕달구는 빙그레 웃으며 손자에게 손을 뻗습니다. 지훈아, 이리 오너라. 할애비가 약속 지키러 왔다. 내 그림 찾으러 가자. 일주일 후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 콩쿠르인 미래 예술대상 시상식장.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화려한 홀 안에 내로라 하는 미술계 인사들과 강남 사모님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 유독 낯빛이 어두운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마담 원장입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옆에 앉은 민준 엄마의 눈치를 살핍니다. 원장님, 괜찮은 거 맞죠? 그 늙은이가 아니, 왕 회장이 정말 심사위원장으로 나오나요?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왕 회장이 돈은 많아도 그림의 그자나 알겠어요? 심사는 어차피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손 써뒀으니 민준이는 그냥 붓만 들고 있으면 돼요. 최마담은 큰 소리치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이미 유치원 건물은 왕달구 회장 명의로 넘어갔고 오늘 이 대회에서 민준이가 대상을 타지 못하면 그녀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럼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이번 대회의 전액 후원자이신 W홀딩스 왕달구 회장님입니다. 웅장한 팡파르와 함께 무대 중앙의 커튼이 거칩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백구두에 백정장을 빼입은 왕달구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단정한 턱시도를 입은 꼬마 신사 지훈이가 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합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 애는 누구야? 회장님 손자라더니 진짜였네? 생긴 것 좀 봐. 아주 귀공자가 따로 없네. 최마담은 숨이 턱 막힙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꼬질꼬질하던 지훈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비 넥타이를 매니 영락없는 재벌 3세입니다. 왕달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봅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이 최마담에게 꽂히자 그녀는 쥐 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왕달구입니다. 오늘 저는 예술을 가장한 사기극을 뿌리 뽑고 진짜 보석을 캐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왕달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본래 이번 대회 주제는 나의 꿈으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그려준 그림 달달 외워오셨겠지요? 학부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특히 민준 엄마와 최마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미 나의 꿈 주제에 맞춰 유명 화가가 그려준 밑그림을 민준이에게 수십 번 연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왕달구의 손짓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글자가 뜹니다. 가면 매스크. 장내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준비해온 주제가 아니니 아이들은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징소리와 함께 대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캔버스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외워서 그리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붓조차 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짜 영재 민준이도 붓을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합니다. 으앙, 엄마, 나 이거 몰라. 사과 그리는 것만 배웠단 말이야. 민준 엄마가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 무대 중앙에 앉은 지훈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침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손이 춤을 추듯 캔버스를 누빌 때마다 형형색색의 물감이 살아서 꿈틀댑니다. 어느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왕달구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캔버스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지훈이의 그림 앞에 선 왕달구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림을 확인한 심사위원들의 입에서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스크린에 지훈이의 그림이 확대되어 비칩니다. 그림 속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은 혀를 날름거리는 흉측한 뱀의 형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탐욕. 가면이라는 주제를 이토록 완벽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 속 여자의 얼굴, 누가 봐도 최마담입니다. 이 그림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미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훈이가 당차게 마이크를 잡고 대답합니다.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에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사탕을 주지만 뒤에서는 우리 엄마를 때리고 빵을 뺏었어요. 그게 진짜 얼굴이에요. 장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최마담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집니다. 학부모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봅니다. 어머, 세상에 저 여자 아동 학대범이었어? 어쩐지 인상이 더럽다 했어. 애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런 그림을 그렸겠어. 궁지에 몰린 최마담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아니야. 저건 모함이야. 저 늙은이가 손자시켜서 나를 매장하려는 거야. 이거 다 무효야. 발악하는 최마담 앞으로 왕달구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그 더러운 빵 주워 먹어. 내 아들 주둥이에 쳐넣으란 말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최마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됩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민준 엄마가 달려와 최마담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이 사기꾼 여편네야.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아? 내 돈 내놔. 내 돈. 아수라장이 된 대회장. 왕달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짐짝처럼 최마담을 끌어냅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회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질질 끌려가는 최마담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왕달구는 지훈이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진짜 보석입니까? 누가 진짜 대상입니까? 강지훈, 강지훈.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대상 트로피를 받아든 지훈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무대 아래서 지켜보던 미영도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왕달구는 손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뇌까립니다. 봤느냐? 이게 바로 돈으로도 못 사는 내 핏줄의 힘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텅 빈 무대 뒤편. 왕달구와 미영 그리고 지훈이가 나란히 걷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마담은 처리했지만 10년 전 미영을 꼬드겨 빚더미에 앉히고 도망간 놈. 지훈이의 친아빠이자 미영의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이 김 전무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제비족 생활을 청산하고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사업?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거지? 왕달구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찍으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빛납니다. 다음 사냥감은 그놈이다. 내 딸 인생을 망친 그 쥐새끼,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가짜 교육자를 응징하고 예술계를 뒤집어 놓은 현금왕. 이제 그의 칼끝은 딸을 버린 파렴치한 사위에게로 향합니다. 서울의 뒷골목,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 하우스. 여기 핏발선 눈으로 화투패를 쪼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얼굴에 명품 짝퉁 셔츠를 걸친 이 남자 바로 10년 전 미영을 빚더미에 앉히고 도망친 전 남편 강만수입니다. A씨, 오늘따라 패가 왜 이래? 야, 돈 좀 더 빌려줘봐. 강씨, 이미 빌린 돈이 5천이야. 갚을 능력은 있고? 조폭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자 만수는 꼬리를 내리며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어제 있었던 미래 예술대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최연소 대상 수상자인 7세 강지훈 군의 그림이
화제입니다. 후원자인 W홀딩스 왕달구 회장은 수상자의 어머니인 왕미영 씨에게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기기로 만수의 눈이 탁구공만해집니다. 화면에 비친 우아한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선 꼬마. 저 여자는 분명 내가 버린 마누라 미영이고 저 꼬마는 내 아들. 게다가 뒤에 선 저 늙은이가 재벌 회장인데 미영이한테 재단을 맡겨? 대박이다. 로또가 여기 있었네. 만수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집니다. 도박 빚 5천만 원? 아니, 50억도 뜯어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섭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형님들, 제가 돈 갚을 구멍이 생겼습니다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주 큰 거 한 방 물고 올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노블레스 유치원 원장실. 새 원장이 된 미영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아버지 달구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키라니까. 내가 여기 원장 남편 되는 사람이야. 미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죽을 때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벌컥 문이 열리고 껄렁거리는 걸음걸이로 만수가 들어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아니 더 능글맞아진 얼굴로 말입니다. 우리 마누라, 그동안 팔자 폈네. 이런 으리으리한 방에도 앉아있고.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가. 당장 나가. 미영이 사색이 되어 소리치지만 만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거만하게 드러눕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감격에 가족 상봉을 해야지. 내 새끼 지훈이는 어디 있나?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시켜줘? 닥쳐. 지훈이가 왜 내 아들이야? 넌 아빠 자격 없어. 빚쟁이들한테 우리 모자 팔아넘기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아이고, 우리 마누라 독해졌네. 그래, 과거는 잊자고. 내가 뉘우치고 왔잖아. 그러니까 위자료 퉁치는 셈 치고 딱 10억만 내놔. 그럼 깔끔하게 꺼져줄게. 10억? 자식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인면수심의 작태. 미영은 부들부들 떨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만수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미영의 팔목을 낚아채 비듭니다. 이 여자가 곱게 말하니까. 내 뒤에 그 늙은 회장 백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내가 기자들 불러서 다 까발려줄까? 재벌 회장이랑 붙어 먹으려고 조강지처가 남편 버렸다고? 이거나. 그때였습니다. 원장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립니다. 그리고 서늘한 냉기와 함께 지팡이를 짚은 왕달구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 뒤로 덩치 큰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들어섭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개가 지저대느냐.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묵직한 목소리. 만수는 얼떨결에 미영의 팔을 놓고 왕달구를 쳐다봅니다. TV에서 봤던 그 재벌 회장입니다. 만수는 본능적으로 비굴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미영이 남편 되는 강만수라고.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달구의 지팡이가 만수의 정강이를 후려칩니다. 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릅니다. 왕달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러진 만수의 머리통을 구두발로 지그시 짓누릅니다. 마치 벌레를 밟듯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 남편? 누가 남편이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아먹고 도망간 거머리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회장님 살려주세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부러지라고 친 거다.
내 놈이 내 딸 인생을 부러뜨린 것에 비하면 이건 안마 수준이지. 왕달구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이 자식 끌고 가. 아주 조용한 곳으로. 예, 회장님. 검은 양복들이 만수를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만수는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납치야. 경찰 불러. 미영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미영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주저앉습니다. 왕달구는 그런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줍니다. 걱정 마라. 저놈은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못할 게다.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마. 왕달구는 딸을 진정시킨 뒤 만수가 끌려간 곳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 WK 홀딩스가 재개발을 위해 사들인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는 곳입니다. 만수는 의자에 꽁꽁 묶인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달구가 들어오자 만수는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왕달구는 공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드럼통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시멘트 가루가 가득합니다. 강서방, 자네가 돈을 좋아한다지? 내가 10억 주겠네. 예, 저 정말이십니까? 만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입니다. 하지만 왕달구의 다음 말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자네가 내 딸한테 진 빚이 10년치야. 1년당 손가락 하나씩, 손가락 10개를 내놓으면 10억을 주지. 싫으면 저 시멘트통에 들어가서 평생 굳어있던가. 왕달구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만수의 손목을 잡습니다. 자, 선택해라. 돈이냐 목숨이냐. 회장님. 으악. 폐공장에 만수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물론 왕달구는 살인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 쓰레기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다시는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오늘 밤 똑똑히 가르쳐줄 참입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잠든 지훈이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악몽 같았던 전 남편의 등장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언제나 혼자 떨던 그녀의 뒤에 이제는 태산 같은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 웬 거짓골을 한 남자가 제 발로 기어들어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센 강만수입니다. 그는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도박했습니다. 제발 저 좀 감옥에 가둬주세요. 밖에 나가면 저승사자가 저를 잡으러 온단 말입니다. 제 발로 감옥행을 택한 강만수. 그가 폐공장에서 밤새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왕달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악당들을 하나씩 청소해 나가는 왕달구 회장. 하지만 그의 앞에는 아직 가장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10년간 떨어져 지낸 딸 미영과의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복수는 할 수 있어도 마음을 사는 건 돈으로 안 되는 법. WK 홀딩스 회장실. 왕달구는 산더미처럼 쌓인 명품 쇼핑백을 보며 한숨을 푹 쉽니다. 최고급 핸드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정판 장난감. 딸과 손자에게 주고 싶어 백화점을 통째로 털어왔지만 정작 전해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미영이 했던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돈 쓰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요. 10년 전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너 같은 건 내 자식도 아니다라며 문전박대했던 비정한 아비였으니까요. 왕달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에게 묻습니다. 김전무, 자네는 딸이랑 친한가? 예. 아, 예. 뭐 주말에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밥 그래, 밥이 문제야. 왕달구는 무릎을 탁 칩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딸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가족끼리 지겹도록 먹는 그 밥이 이 부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겁니다. 차 대기시켜. 오늘은 빈손으로 간다. 예. 선물은 안 가져가십니까? 필요 없다. 내 딸이 원한 건 이런 껍데기가 아니었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미영이 살고 있는 낡은 주택 앞 아직 이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다는 강남 아파트도 마다하고 미영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달구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현관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을 할 때도 떨지 않던 심장이 낡은 철문 앞에서 쿵쾅거립니다. 누구세요? 아나다. 애비다. 잠시 후 끼익하고 문이 열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미영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던 길에 배가 고파서 들렀다. 밥은 먹었냐? 천하의 왕 회장이 배가 고파서 딸네 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왔다니. 미영은 잠시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항상 근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밥 달라고 보채는 철없는 아이의 표정을 봤기 때문일까요? 들어오세요. 마침 찌개 끓이고 있었어요. 방 2칸짜리 좁은 집.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손자 지훈이가 뛰어노는 소리.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훈훈한 온기입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로켓처럼 달려와 왕달구의 품에 안깁니다. 왕달구는 허허 웃으며 손자를 안고 거실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 앉았지만 엉덩이가 배기기는커녕 구들장처럼 따뜻합니다. 잠시 후 밥상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뚝배기에서 끓고 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밥상이지만 왕달구의 눈에는 임금님 수라상보다 귀해 보입니다. 차린 건 없지만 드세요. 미영이 수저를 건넵니다. 왕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술 뜹니다.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맛. 10년 전 미영이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끓여줬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맛이 좋구나. 아주 좋아. 입에 맞으세요? 간이 좀 짤 텐데. 아니야, 딱 좋다. 내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어. 왕달구는 허겁지겁 밥을 말아 먹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에 섞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영의 눈가도 붉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늙고 외로운 한 노인이 밥상 앞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미영아, 내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왕달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굽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떠나고 나서 돈을 벌면 벌수록 내 마음은 가난해지더구나. 너를 찾고 나서도 나는 바보처럼 돈으로 너를 사려고 했어.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미영은 말없이 휴지를 뽑아 아버지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저 힘들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아버지 외롭게 둬서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10년의 응어리가 김치찌개 한 그릇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집니다. 거창한 사과나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했던 것을. 할아버지, 울어? 매워?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왕달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왕달구는 손자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집니다. 그래, 매워서 그런다. 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구나. 그날 밤 왕달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가운데 지훈이를 눕히고 양옆에 아버지와 딸이 누운 밤, 왕달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수조원의 재산보다 지금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이 아이들의 숨소리가 더 큰 재산이라고. 이제 여한이 없다. 왕달구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지난 10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깊고 단 잠이 쏟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 왕달구는 미영에게 중대한 결심을 발표합니다. 단순히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시니어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왕 회장의 인생 2막, 아니 3막이 시작되려 합니다. 미영아, 우리 유치원 이름을 바꾸자. 네, 뭘로요? 할배와 손자가 함께 다니는 곳, 세대 공감 놀이터 어떠냐? 돈 버는 귀재 왕달구 회장이 구상하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세상.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획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왕 회장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주치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 천하의 왕달구 회장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 주치의가 내뱉은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혈관성 치매 초기입니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치매. 호랑이 같은 기세로 세상을 호령하던 왕달구에게 기억을 갉아먹는 지우개가 생겼다는 사형 선고. 왕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줍니다. 말도 안 돼. 이제 막 딸을 찾았는데. 이제 막 손자 녀석 재롱을 보기 시작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신은 그에게 돈을 주었지만 시간을 뺏어가려 합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갑자기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왕달구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없어도 자식들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본사로 간다.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댁에서 좀 쉬시는 게. 잔말 말고 움직여.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W홀딩스 대회의실. 긴급 소집된 임원들이 영문을 모른 채 웅성거립니다. 왕달구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부로 W홀딩스의 모든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다 필요 없어. 내 모든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세대 공감 놀이터 설립에 올인한다.
강남 요지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최고급으로 진행해. 단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이라니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게 해. 밤을 새우든 인부를 10배로 쓰든 무조건 완공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커지기 전에 끝내야 한단 말이다. 마지막 말은 차마 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킵니다. 임원들은 회장님의 불호령에 혼비백산하여 뛰쳐나갑니다. 왕달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3개월. 자신의 정신이 온전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 안에 딸에게 물려줄 유치원과 복지재단을 완벽하게 세팅해놔야 합니다. 그날부터 왕달구의 이중생활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호랑이 회장님으로, 저녁에는 딸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다정한 할아버지로. 하지만 병 많은 소리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미영이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왕달구가 지훈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던 왕달구의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집니다.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더니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더 세게 밀어줘. 더 높이. 지훈이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멀게만 들립니다. 왕달구는 멍하니 그네 줄을 놓치고 뒷걸음질 칩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지? 할아버지, 왜 그래? 그네에서 내린 지훈이가 다가와 왕달구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왕달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뿌리칩니다. 누구냐, 넌 저리 가. 내 돈 뺏으러 온 거지? 저리 가란 말이다. 할아버지, 나 지훈이야. 왜 그래, 무서워.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뇌관을 건드린 걸까요? 번쩍하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눈앞에 울고 있는 손자가 보입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밀쳐내다니. 지훈아, 미안하다. 하래비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울지 마라, 응? 왕달구는 지훈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오늘은 잠깐이었지만 다음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공포, 망각. 그날 밤, 왕달구는 미영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작은 방 구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미영아, 그리고 지훈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밥은 먹었는지 화장실은 갔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어도 부디 이 앱이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왕달구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내 금고 비밀번호는 너희 엄마 생일이다. 그리고 서랍장 밑에 보면 파란색 노트가 있을 게다. 거기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함께 먹은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 내 머릿속 지우개가 아무리 커져도 그 노트에 적힌 내 진심까지 지우지는 못할 게야. 왕달구는 눈물을 훔치며 화면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미소를 남겨주고 싶어서. 사랑한다. 내 딸, 내 손자, 내 인생에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녹화를 마친 왕달구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봅니다. 세대 공감 놀이터 완공식까지 앞으로 D-Day 30일.
그리고 지훈이의 초등학교 입학식까지 디데이 40일. 왕달구는 펜을 들어 날짜 위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칩니다. 반드시 기필코 이날까지는 버텨야 합니다. 어떤 약을 써서라도 정신줄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드디어 완공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행사 시작 1시간 전 리허설을 하던 왕달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행사장 뒤편에 있던 미영도 비명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왕달구는 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리본 커팅도 못했어. 우리 지훈이한테 하래비가 만든 놀이터 보여줘야 하는데. 왕달구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툭 하고 떨어집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웁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왕달구 회장. 그 곁을 미영이와 지훈이가 지키고 앉아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간 지 벌써 사흘째. 돈으로 대한민국을 샀던 현금왕도 저승사자가 부르는 순서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이제야 효도 좀 하려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미영이 왕달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합니다. 그때 기적처럼 왕달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집니다. 흐릿한 초점이 천장을 배회하다가 울고 있는 딸의 얼굴에 멈춥니다. 미영아.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 하지만 미영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아버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미영이에요. 정신이 드세요? 왕달구는 힘겹게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려 손을 젓습니다. 미영이 황급히 마스크를 벗겨주자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엽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아니다, 날짜가. 오늘 놀이터 완공식 날이에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사흘 지났어요. 그 말에 왕달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사그라들던 생명의 불씨가 약속이라는 기름을 부어 다시 타오르는 순간입니다. 일어나야 해. 가야 한다. 안 돼요.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어요. 지금 움직이시면 정말 큰일 나요. 내 마지막 역작이다. 내 손자랑 약속했어. 내가 리본 자르기로. 쿨러. 왕달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면서도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말리는 딸의 손을 뿌리치는 그 악력은 환자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집념. 결국 미영은 눈물을 머금고 휠체어를 대령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강남의 한복판. 과거 유치원이었던 자리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세대 공감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옛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꿈의 공간.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모여 웅성거리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왕달구가 등장합니다.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만 걸친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위엄만큼은 전성기 시절 못지않습니다. 회장님 나오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왕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잡습니다. 옆에는 새 원장이 된 미영과 꼬마 부원장 지훈이가 함께 가위를 쥐고 있습니다. 싹둑. 테이프가 잘리고 오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왕달구는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그저 흐뭇한 미소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지훈이가 왕달구의 무릎 위로 올라앉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미끄럼틀 타자. 내가 밀어줄게. 허허 그래. 우리 강아지 하래비가 많이 늦었지? 왕달구의 시야가 다시 흐릿해집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릅니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는 느낌. 머릿속의 지우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달구는 직감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온전한 정신임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파란색 노트를 꺼내 미영에게 건넵니다. 미영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려도 이 노트가 기억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영이 노트를 펼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꽉 채워진 페이지들. 미영이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 천하의 미. 지훈이가 내 뺨을 만져준 날.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미영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비로 태어나서 그때는 더 잘해줄게. 아, 아버지, 흑흑. 미영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왕달구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미소 짓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총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빛만 남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울지 마요. 배고파서 그래요? 왕달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아줌마. 결국 오고야만 그 시간. 아버지는 이제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영은 울음을 삼키며 활짝 웃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배가 고파서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제가 맛있는 찌개 끓여드릴게요. 찌개? 김치찌개? 나 그거 좋아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는데. 기억은 사라져도 감각은 기억합니다. 뇌는 잊어도 심장은 기억합니다. 1년 후, 세대 공감 놀이터의 정원 벤치. 따뜻한 햇살 아래 백발의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8살이 된 지훈이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배, 이거 봐. 용이야. 멋있지? 우와, 진짜 멋있다. 내가 그렸니? 천재네, 천재. 노인은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재벌 회장이었다는 것도 옆에 있는 아이가 손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돈 계산, 주식 걱정, 과거의 후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눈앞의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만 즐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미영이 도시락을 들고 걸어옵니다. 그녀를 본 노인이 벌떡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밥 주는 아줌마 왔다. 맛있는 냄새 난다. 미영은 씁쓸함 대신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지만 대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소풍이고 매일매일이 선물인 삶. 어쩌면 신이 왕달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망각이 아니라 동심으로 돌아가 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을까요?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습니다. 보온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꺼냅니다. 한 숟가락 뜬 노인의 입가에 국물이 묻자 미영이 손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맛있으세요? 응, 최고야. 아줌마가 우리 엄마보다 요리 더 잘해. 그럼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밥상 위로 눈처럼 흩날립니다. 지나가 버려서 더 애틋하고 잊혀가서 더 소중한 시간. 왕달구 회장의 이중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한 아버지의 진짜 행복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기억은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눈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가슴속에 남는 법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밥상 위의 온기가 훗날 우리를 지탱해 줄 가장 큰 재산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회장님의 이중 생활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